여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은 14일부터 그러니까 연휴가 끝나면서부터 바로 네. 면접에 들어갔고 13일부터죠. 그리고 나서 지금 14일부터 면접이 끝나자마자 착착착착 단수공천자 네. 뭐 이거 지금 발표를 해가지고 14일 날 25명, 15일 날 25명, 그리고 16일에 12명 단수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단수공천을 하는데도 조용해요. 옛날 예. 같으면은 난리 다음 났죠. 사업에 다 예. 들고 와갖고 CEO고 머리띠 들고 오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그동안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용산 출신 참모들이 38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예. 장차관도 17명이 출사표를 던져서 그러니까 용산과 관련된 대통령실과 관련된 사람이 55명인데 지금까지 용산 참모 중에 공천을 지금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전희경. 예. 원래 인천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했습니다. 예. 전희경 전 정무 1비서관이 의정부 갑. 예. 얘는 지금 아주 그냥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건 박문규 단장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수원에서 받았는데 예. 그게 단수 공천 받았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장관 출신이니까 윤석열 정권에 한 2명 정도로 봐도 지금 이제 되게 언론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참모들. 그러니까 대통령실만 이야기하는데 예. 저는 뭐 장관들도 대통령실과 거의 같은 급이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라든지 김기용 그렇죠. 전 부대변인, 전지현 전 행정관 등 이런 사람들은 별 무리 없이 공천 받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 지금 탈락이 됐었고요. 예. 특히 오늘 충청권에서도 발표가 있었는데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홍성 예산입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 충주, 최지우 전 행정관 제천 단양, 정황근 전 농림축산부 장관 천안을 다 보류됐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뭐 이 사람들 낙동강 오리알 신세입니까? 오리알까지 시키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시스템 공천 그걸 한번 왜냐하면 이번에 그 국민의힘은 있죠. 인물 싸움도 중요하지만 어떤 운동권 세력의 척결 이런 기치를 내걸면서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하면서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독재적인 어떤 공천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완전히 원맨쇼 이런 공천과 대비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게 이번 그 총선에서 아까 우리 지지율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게 국민들한테 우리 국민들 대단히 정치적으로 똑똑합니다. 아 그럼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그 검찰 정국 윤석열의 독재와 맞서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뭐 사실 그 비례대표 선거제까지 전부 다 만장일치로 대표한테 맡깁니다. 이런 정도로 사실 이걸 우리가 그 방송에서 함부로 말을 못해도 독재적인 현상이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있지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지만 우리는 시스템으로 한다. 그 시스템으로 하는 게 말로 시스템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누가 공천이 되고 누가 단수 전략적 공천이 되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냐 아니면 뒤에서 친윤 뭐 이런 힘에 의해서 움직이냐가 나타나는데 다 보면 알죠. 척 보면 삼천리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도 사실 얼마 전까지 지지율이 많이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주 고전했죠. 김건희 여사 문제 나오고 하면서 이번 총선에 이거 거의 망했다 할 정도 죽순다 나오면서 뭐 다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하고 어떤 위기감이 같이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암묵적으로 이 오히려 대통령실 사람들을 갖다 우대해주는 단수 공천이라든가 전략 공천 하지 마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음으로 양으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게 뭐 아무래도 집권 대통령이 있는 당인데 대통령이 뭐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실의 어떤 의중과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이 계속
어떤 검찰이 있습니다. 법무장관 하면서 이 시스템에 움직이는 조직을 운영해 본 데다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정영환 로스쿨 교수입니다. 법률을 한 사람이 되고 그다음 정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 아닙니까? 되면서 조금 무리를 따를지 몰라도 좀 시스템을 하죠. 시스템만으로 공천하는 건 사실 어렵긴 어렵죠. 어렵죠. 많은 그 세력이 다툼이 있는 게 정당 내부 알력인데 이걸 시스템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그게 동의 못해. 지금 벌써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에 누구는 빼고까지 생길 정도인데 결국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여론조사를 정확하니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봐라 이렇게 봐라.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할래? 그거거든요. 어떤 흥결사항 다 내세우고 근데 뭐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도 빼버리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래 이런 걸 국민들이 그래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 어떤 공관위원장 전부 다 삼위일체가 됐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삼위 분열이라고 뭐라 그럽니까? 삼위 폭망이 된 거예요, 이게 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수 공천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잘한 것은 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외유를 나가려고 했나? 그랬는데 이번에 독일하고 덴마크 연기했죠. 그거 정말 연기한 거 정말 해외 정말 순방 잘했어요. 정말 잘했죠.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엊그저께 어디 나갔다 왔지 않느냐 국빈으로 영국도 갔고 프랑스 가고 네덜란드까지 아니 또 무슨 여행이냐 해외 순방이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또 그 언론에 부각될 수밖에 없고 또 좌파 언론들은 뭔가 이게 꼬투리를 잡아갖고 또 뭐가 해외에 나가서 무슨 외교 참사다 뭐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총선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죠. 그런 일 없더라도 악영향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아니 뭔데 저렇게 자꾸 나가느냐 가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성과가 나오는 것도 없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해외 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야당에서는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뭐 예비비까지 다 갖다 막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는 뭐 해외 순방을 연기한 게 어떤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폴란드 우리나라의 그 무기 구매 때문에 오기로 했다가 연기했어요. 자기 나라 사정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연기함으로써 단순히 연기가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어떤 민생 이런 걸 엄중히 보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덴마크니 이런 데 갔으면은 뭔가 하나 잡아가지고 이번 물실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잘 이게 사골 곰탕 또 우려 먹듯이 김건희 여사 문제하고 잘 우려 먹으려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안 갈 수 없어. 국빈 방문은. 같이 가야죠. 이 백 가지고 흠 있는 사람 왜 데리고 가느냐.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비행기 트랩에 올라가는 그 백을 또 아마 이렇게 키울 겁니다. 이게 무슨 백이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써먹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거는 이번에 누가 기획했는지 몰라도 완전히 그 더불어민주당 뒤통수를 제대로 한번 쳤다. 그래서 오랜만에 참모들의 의견이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모들도 뭐 외교 안보 라인에서는 가야 한다. 그렇죠. 그쪽은 뭐 외교 결례다. 결례다 그랬죠. 그래서 50일 때 49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0일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무적 판단으로 보면 정무 라인 쪽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안 가는 게 이게 갔다가도 만약에 총선에 좋은 결과 안 나오면 완전히 덤태기 뒤집어 씁니다. 대통령실이 도와줘도 못할 건데 그게 오히려 죄를 뿌리고 있냐 이래 되는 거죠. 특히 이번 한동훈 공천에 있어서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은 앞서도 잠깐 언급한 대로 큰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전에 옥새 들고 나르샤라든지 그리고 김영호 공관위 때 호떡 공천 하루가 다르게 그냥 공천이 바뀌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띠 두르고 당사 앞이 그냥 연일 시위꾼들로 그냥 난리 법석이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고 특히 낙동강 벨트에 3명의 이 중진들을 빼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A를 다 차리고 그러다 보니까 스무스하게 지금 가서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이번에 강하게 반발했던 분이
강서의 김성태 시절. 전 의원 아닙니까? 김성태 전 의원은 우리들도 다 기억하잖아요. 그 단식한 거. 진정한 단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대로 단식을 해가지고 아마 8일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이재명이는 뭐 24일간인가 해도 멀쩡하니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영양주사 맨날 맞고 이러니까. 근데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억울하죠. 그 지역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3선까지 했고 드루킹 특검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단식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자녀 채용 문제, 그것은 그렇죠. 이제 본인으로서는 문재인 정권이 그 드루킹 때 하도 당해갖고 정치적 보복으로 뭐든지 꼬투리를 찾아내라 해갖고 그 자녀 그 좀 취업에 조금 도움 준 것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정치적 단합했는데 그걸 가지고 공천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갖고 이 윤핵관이 아니고 암핵관들이 활약을 해갖고 이렇게 돼버렸다 하면서 반발을 했는데 또 그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이렇게 예우를 잘 해줘가지고 승복을 기자회견까지 나왔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에 뛰어든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정치력이 좋은가?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두 분 사이에 김성태 전 의원이나 김무성 전 의원 서로 간에 뭐 밀실 대담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진짜 거물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게 순순히 물러난다는 거.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뭐 말도 많이 했어요. 어떤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하겠다고 했는데도 딱 후학들을 위해서 물러나겠다 했죠. 그러니까요. 뭐 이제 명분은 그거지만 여하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정치력이 이번에 도드라졌고 또 하나는 있죠. 이번에 김성태 전 의원 사실 딸 KT 아마 채용 문제가 그게 문제돼 가지고 했던 건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사면 복권 다 2년을 받았죠. 받았지만은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줄줄줄줄 있는 지금 뭐 점 사법 리스크 거의 다 있잖아요. 딱 대비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딸 불법 채용인지 뭐 하여튼 그런 그 편법 채용 문제로 받아서 사면 복권까지 된 사람도 공천에다 배제했다. 근데 너희들은 한번 봐라. 뭐냐? 지금 심지어 뭐 그 송영길 돈봉투 사건, 그 다음 뭐 노웅래 의원까지 지금 뭐 공천을 달라. 뭐 지금 이러고 있는 마당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인가 아예 철회를 한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까? 김성태 전 의원도 한동훈 위원장이 드루킹 특검을 관철을 해갖고 민주주의의 훼손을 온몸으로 저지하신 분이고 그 헌신과 기여는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지만 시생 공천에 의해서 사면 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뇌물과 관련된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공천을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죠. 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김성태 전 의원도 자기의 그 드루킹 특검 받아낸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도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충분히 예우를 갖추니까 김무성 전 대표도 백의종군하겠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일에 노회한 정치인이었다 원래 그러면서 이런 결과 나오면 있죠. 좀 의심을 할 건데. 뭔가 뒷거리 뭔가 있다. 딴 사람 넣으려고. 뒷거리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동안 그 법무장관으로 국회에 나와 답변하는 거나 이런 걸 쭉 보니까 그 최소한 진실성은 있고 누구처럼 거짓말을 입에 밥 먹듯이 달고 사는 사람 아니다. 그래 아마 김성태 전 의원이나 김무성 전 의원도 한동훈 위원장의 순수성, 저 사람은 거짓말은 최소한 하지 않겠다.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 이게 사실 저는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정치판이 아무리 그 아수라장이라 하더라도 진심은 통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진심 어린 어떤 진짜 이렇게 대우해주고
예우해주고 그 말을 들어보면 예.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갖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아주 불꽃을 튀기며 싸웠지만 우리 사람들은 내가 최대한 어떤 시스템에서 공천은 못 해드리지만 그동안 우리 당에 이게 기여한 부분은 내가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뒤에서라도 예. 이게 통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분들도 기분 좋게 기분 좋죠. 예. 아유, 나를 인정해 주는 거라서. 사람은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의원들 뭐 6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3선. 그렇죠. 이분들도 이렇게 명예롭게 문을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 와서 싸운다 해서 이 예. 사람들이 공천이 뒤집혀질 리도 없고 잘못하면은 무소속 나가면 망하죠. 무소속 나가도 망하고 다 망하죠. 또 이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가서 시위하고 어찌고 저러고 하고 나면 볼성사납죠. 정말 볼성사납는데 딱 퇴로를 열어주니까 본인들도 우리 땡큐죠. 2016년에 봤지 않습니까? 옥새를 들고 나르샤 얼마나 유명해요. 그 때문에 그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 예. 망했지 않습니까? 망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영환 공관위원장하고 하고 있는 이 공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예. 다만 이제 지금 주말까지 16, 17일 영남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면접이 있고 또 이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예. 38명 중에 반이 영남권에 가서 영남권으로, 현역 오고 지금 붙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지금 어떻게 판가름이 그러니까요. 나느냐. 아마 특히 그 중에서도 PK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TK 물갈이가 돼야 하고 그렇죠. 아마 21대 때가 64%인가가 물갈이가 됐었을 거예요. TK에. 그런데 지금 TK가 저 28명, 25명입니다. 대구, 경북 합쳐서. 그 중에서 한 20여 명을 갈아치우겠느냐. 그 참 쉽지 않은 일이겠죠. 예. 거기서 뭐 현역 의원들 사실 그 다선이 많아요 또 TK가 뭐 주호영 뭐 이런 식으로 쭉 많은데 하여튼 재선이든 뭐 3선이든 간에 현역이 쉽게 물러나려고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뭐 자기 벌써 이제 그 조직을 딱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진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정치력, 예, 판가름 나는 거는 TK 목장의 결투. TK에서 결판이 납니다. 결판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잡음이 생기면 이제까지 쌓았던 점수를 싹 까먹는 한꺼번에 까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좋은데 좋을 때는 더 으쌰으쌰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예. 여기서 삐끗하면 이때까지 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또 대통령실에 이서 나온 사람들이 그다음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대통령실 나올 때는 뭔가 공천을 바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따뜻한 자리 그러니까요. 버리고 나왔을 때는 다 나름대로 예. 계산이 주판을 튕겨보고 그 나온 현역은 거죠. 또 현역대로 욕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교통 정리를 하는 게 이번 총선에서 TK에는 뭐 어차피 국민의힘이 이제 다수 전부 다 당선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런 잡음이나 또 칭찬이 수도권, 충청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TK 쪽에서 정말 공천을 잘해야 하고 아마 그쪽에서도 10%또 하위 30% 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 공정하게 조사 이야기하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컷오프 시키고 네. 그렇지 않고 경쟁력 있으면은 또 그러니까요. 경선을 붙이면 되는 네. 거예요. 경선을. 그러니까 그겁니다. 예, 여론조사하고 그게 시스템 공천이에요. 네, 당원 투표로 예. 경선해가지고 예. 승복해라. 좀 더 깨끗하게. 그렇게 하면은 말이 없는데 그렇죠. 뭔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나중에 또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안 되는 사람 아예 빼버리고 여론조사 해버리고 이러면 누가 승복합니까? 저는 이한국 공관위원장이 그 김무성 대표 시절에 자기 멋대로 그냥 다 그만 그러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도 다 그만두고 뭐 막 아무도 이러다 승복 보니까 못 난리가 하죠. 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옥새 들고 나르샤가 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때까지 시스템 공천을 잘 하셨으니까 예. 진짜 시스템 공천 객관적 지표를 들이대는데 누가 뭐라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여론조사 몇 프로, 당원 투표 몇 프로 탁 나오면 그걸로 승복해야지.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하면 되지 않겠냐. TK 공천을 좀 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